여러분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금융교육을 맡게 된 박소연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생기는 상상을 해볼까요?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간식을 사 먹기도 하고요. 즐겁게 놀이공원에 다녀올 수도 있어요. 아플 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사 먹을 수도 있죠. 또 나는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돈은 어른들이나 우리들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사용하면 여러 곳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처럼 돈이 필요한 곳으로 흐르는 것을 금융이라고 해요. 돈이 흐른다라는 뜻이죠. 돈을 쓰거나 저축을 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금융이랍니다. 그렇다면 금융회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융회사는 돈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움을 주는 회사를 말해요. 금융이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라고 한다면 금융회사는 바로 두근두근 뛰고 있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어떤 금융회사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금융회사에는 은행, 신용카드 회사, 그리고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있어요.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도록 해요. 만약 저금통이 가득 차서 돈을 안전하게 맡기고 싶다면 어느 금융회사에 가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은행이에요. 은행은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돈을 맡기거나 빌리는 업무를 도와주는 회사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도둑을 맞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은행에 저축을 하면 안전하게 돈을 보관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예금이라고 해요. 돈을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큰 돈이 필요하거나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대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대출을 해본 적이 있죠? 은행에 예금을 하는 대가로 조금 더 많은 돈을 받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대가로 조금 더 많은 돈을 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자라고 해요. 이 밖에도 은행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주는 송금과 외국 돈과 우리나라의 돈을 서로 바꿔주는 환전을 해주기도 하죠. 또 은행에서는 은행원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돈을 맡기거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ATM이라는 현금 자동 입출금 기계도 이용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살펴본 금융회사는 신용카드 회사예요. 어른들이 현금 대신 네모난 플라스틱 카드로 계산하는 것을 자주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현금을 꺼내지 않고 편리하게 돈을 쓰게 해주는 카드를 신용카드라고 한답니다. 바로 신용카드 회사에서 만들어주죠. 신용카드는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는 대신에 카드를 사용하고 정해진 날짜에 카드 회사에 돈을 갚아야 해요. 세 번째로 살펴본 금융회사는 증권회사입니다. 증권회사는 주식이라는 것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다양한 투자를 도와주는 금융회사예요. 투자란 미래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돈이나 시간, 노력을 쓰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주식을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금융회사는 보험회사인데요. 보험회사는 미래의 위험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회사입니다. 우리는 모든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없어요.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면 수리를 해야 하거나 병원비를 내야 하는 등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모아둔 돈이 없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매달 조금씩 돈을 내고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이때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보험료라고 하고, 정말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약속한 만큼의 돈을 받는 것을 보험금이라고 한답니다. 보험회사는 같은 위험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돈을 한 번에 모아두고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물론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사고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도 있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사고가 났을 때 도와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는 다양한 위험한 상황들이 존재해요. 다음 그림을 통해 위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찾아볼까요? 건물에 불이 났대요. 건물에 불이 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건물 안에 있는 가구나 물건들이 다 타버려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불이 나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이 바로 화재보험이에요. 어머나! 교통사고가 났네요. 도로 위에 자동차 사고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를 가지고 있거나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 가입해야 해요. 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까요? 아이고, 한 친구가 무릎을 다쳤네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나 봐요. 다리나 팔을 다쳐 깁스를 하게 되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다쳤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도 있죠. 바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면 된답니다. 병에 걸릴 때도 있죠. 상한 음식을 먹어서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요. 심하게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야 할 수도 있죠. 병에 걸려 아플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질병보험입니다. 여기 여자분은 여행 중에 무언가 잃어버렸나 봐요. 이렇게 여행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이 바로 여행자 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이에요. 반려동물들이 아프거나 혹시 다치게 되었을 때 이럴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애완동물 보험 혹은 펫 보험이라고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에요. 지금까지 다양한 금융회사와 보험의 종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동네 금융회사 퍼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금융회사들을 다시 한번 익혀볼게요. 우리 동네 금융회사 퍼즐은 우리가 맞출 퍼즐과 퍼즐 완성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퍼즐 조각을 바닥에 쏟아주세요. 총 54개의 조각을 이제부터 맞춰보도록 해요. 먼저 퍼즐판을 바닥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조각부터 퍼즐판 위에 올려줍니다. 가장자리부터 맞춘다면 더 쉽게 퍼즐을 완성할 수 있겠죠? 선생님도 한번 조각을 퍼즐판 위에 놓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3조각만 남아있고 이제 거의 다 완성시켰어요. 나머지 조각들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 조각까지 맞춰서 완성! 여러분들도 퍼즐을 다 완성했나요? 완성한 퍼즐을 보면 우리가 배웠던 금융회사가 하는 일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금융회사의 이름들은 비워져 있네요. 네임펜을 이용해서 빈칸을 채우고 퍼즐을 완전히 완성해 보세요. 퍼즐을 완성시켜 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금융회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도록 해요.